뭔데? 자, 보자.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과 명제라는 것을 배웠어요.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것일 뿐 둘이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조건에는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어쨌든 진리집합을 갖는 애들이었죠. 자, 명제는요. 참 또는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우리는 명제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조건, 뭐 P라고 하는 조건, Q라는 조건,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두 개를 연결하여 조건 명제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까지 배웠었고요. 그래서 명제, 참 또는 거짓을 논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인데 그 명제의 한 종류 중에서 항상 참이 되는, 항상 참인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여기다 실수 x 집어넣으면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전에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항상 만족되는, 즉 해가 모든 실수인 2차 부등식 배웠던 거 있죠. 이게 사실은 절대 부등식 중에 한 종류예요. 자, 증명한 과정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준식은 이렇게 되고요. 얘는 x-2분의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니까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실수 제곱은 0보다 크니까 전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이다. 자, 근데 너희들이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보고 항상 뭐 해가 모든 실수인지 판단할 때 우리는 항상 판별식 썼었거든. 근데 난 판별식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리고 판별식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 판별식 쓸 일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다라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또 절대 부등식이 뭐가 있냐면요. 뭐 절대값 x는 x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 부등식의 하나에 해당이 돼요. x에다 무슨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 부등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대 부등식들이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부등식들이 절대 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때, 물론 판별식 하는 거 2차 부등식에선 배웠었는데, 이런 거 절대 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봅시다. 의미 아닌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야? 절대 부등식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절대 부등식 찾을 때 요런 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기억, 절대 부등식이죠. 왜? 기억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중요해. 이렇게 되죠. 됐지? 자, 어떻게 됐지?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 맞습니다. 자, 그럼 니은은 성립하는가? 자, 의미 아닌 실수 A, B, C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식에는 뭐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죠? 아까 얘기했죠? 둘을 빼본다. 또 제곱하여 빼본다. 또 나누어 본다. 자, 그래서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큰지 작은지 같은지, 얘는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확인하는데 중요한 점은 얘는 양수 조건에서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를 확인할 때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럼 내가 요것을 하려고 해. 그럼 니는 어떤 방식을 택하면 되겠니? 두 번째 방식을, 양수보다는 사실 의미한 이정수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의미한 정수 0보다 클 때. 근데 사실 이거 분모에 있으니까 양수일 때 조건이 맞기는 해요. 이거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겠니? 2번. 제곱하여 빼본다. 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곱하여 뺐습니다. A, B 2배의 루트 A, 루트 B인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 써먹어야죠. A, B 둘 다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루트 AB라고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거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지워지죠. 그래서 남는 게 2루트 AB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의미 아닌 실수 AB.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죠? 그래서 결론 무슨 얘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이 따라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에서 얘가 루트의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제곱하여 뺀다. 그치? 요거 우리 아까 했던 거 그거 잠깐만 떠올리면 돼. 자, A와 B가 전부 다 뭐가 아니죠? 의미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A를 뭐라고 봐도 되느냐?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루트 B의 제곱, 루트 C의 제곱 빼기 루트 A, 루트 B, 루트 B, 루트 C, 루트 C, 루트 A. 심지어 찢을 수도 있어요. 의미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심지어 루트를 찢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그치? 자, 근데 얘는 자 어떻게 한 거야? A가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A에서 B를 뺀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자, 요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간과정 생략하세요. 사실 2분의 1이 여기 들어가긴 합니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C의 완전 제곱,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의 완전 제곱. 저기 2분의 1 앞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됐죠? 실수 제곱, 실수 제곱, 실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 5번. 다 성립해요. 다 절대부등식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이거는 그냥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이거는 잘 하지 않습니다. 3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2번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방금 봤듯이 이거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봤듯이 얘는 어떤 경우를 많이 쓰느냐? 근호가 존재하는 경우, 또 절대값이 존재하는 경우. 자, 얘네들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 자, 조금 해봤으면 하는 거, 해줘봤으면 하는 거 하나만 골라. 다 해주지 않을 거야. 다 이러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하나만 골라. 니은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니? 아닌가? 아, 절대값이 밖에 또 있구나. 자, 절대값 A-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절대값 바깥쪽에 또 있습니다. 이거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 자, 제곱하여 빼보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똑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그냥 제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과 같은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뭐랑 같다고? 절대값 AB하고 같다고.
됐죠?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어때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절대값 X는 X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거 절대부등식이지. 다시 절대값 X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절대부등식이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부등식이라고. 자, 그래서 니은은 뭐다? 참. 절대부등식이다. 항상 참이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이건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어, 절대부등식 단어는 명제의 한 종류인 절대부등식을 살펴보는 거야. 이걸 왜 하고 뭐 하고 있는지 잘 봐야지. 자, 그래서 여기 보기들 다 살펴봐야 돼. 다 해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고, 이거 넘겨서 제곱 더하기 제곱, 그 꼴이겠지, 그지? 왠지 느낌이 딱 형태가. 그런 거 해보고, 제곱하여 빼보고, 해봐야 돼. 자, 그래서 그러한 절대부등식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절대부등식 중에 한 종류인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재혁아 졸립니? 그래, 눈 감아. 눈 계속 감고 있어봐. 감고 있어, 계속. 뜨지 마. 자, 그래서 산술기하. 그러니까 뭐냐면 산술기하는 자,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항상 참이야. 실수 AB가 아니라 양수 AB에 대해서만은 항상 성립하는 게 두 양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 루트의 AB보다.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할 절대부등식이야. 자, 증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좌변 넘겨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죠. 빼보면, 그쵸? 그냥 빼보면 돼요. 빼보면 돼요. 제곱하여 빼도 돼요. 자, 어쨌든 빼보면 크거나 같다 0보다. 자, 어쨌든 얘는 절대부등식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거든?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그 조건, 그 성질을 이용하여 최소값을 구해내는데 써먹겠다라는 거야. 절대부등식, 산술기하는 그 형태, 구조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데 써먹겠다라는 거지 얘는 푸는 게 아니야.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 만족시키는 AB 찾는 게 아니라니까? 뭐야? 그 구조를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질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중요하게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얘가 최소값을 얘로 갖게 된다. 그럼 언제 얘가 요것을 최소값으로 갖게 되니? 더한 그 두 놈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럴 때만 얘가 최소값을 얘로 갖는다. 자, 얘가 왜 절대부등식에 대한 뭐 증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하림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개념 설명 다 있습니다. 산술기하를 치시면 나와요. 자, 만약에 계정 구독을 누르셨다면 그냥 산술기하만 쳐도 유튜브 검색에서 쳐도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168번 봅시다. 두 양수의 x와 y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x 플러스 y는 4일 때 뭐야? 아, 이거 a 찾으라고?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자,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산술기하에 쓰려면 조건이 필요해. 그 조건이 뭐냐면 양수 조건이야. 그게 반드시 찾아줘야 돼. 0보다 크고 0보다 큰 두 수의 합이 4래.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그 두 양수의 합은 항상 2배 루트의 둘의 곱보단 크거나 같은데 얘가 4랬거든. 그래서 됐죠? xy의 최대값은 4가 된다. 그래서 a는 4가 된다. 이렇게. 자, 3x 플러스 4y입니다. 뭐죠? 크거나 같죠? 뭐보다? 더한 두 놈은 2배 루트의 둘의 곱보단 크거나 같거든. x 곱하기 y가 3이니까 루트 36이니까 6이 12. b는 12.
자, 그런데 보세요. 봐봐. 그래. 이거 봐. 자, 이거 이렇게 풀지 마세요. 선생님 A 양수고 B 양수잖아요. 그럼 얘네 둘의 합의 최소값은 2배의 루트의 둘의 곱이잖아요. 얘의 최소값은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2배 루트의 둘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니까 최소값 곱하기 최소값으로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라고. 다르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아닌지는 정아림 유튜브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되는 거야. 제어가 9 더하기 4 A분의 6B B분의 6A 됐죠?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고요. 얘도 0보다 큽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항상 0보다 큰 게 누군지 찾으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다음, 그러면 이 식 전체의 값을 변화시키는 건 얘네 둘이야. 따라서 걔네 둘의 최소값만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수는 그대로 냅두시고 더하기 2배의 루트에 둘의 곱 AB 약분됩니다. 36 남죠. 6이 12, 13. 정답은 25. 그래서 최소값 25가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전개해서 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세요. 182번입니다. x는 5보다 큽니다. 5보다 큰 x에 대하여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내가 얘기했지? 뭘 찾아야 된다고? 0보다 크다 조건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가 보여?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큰 게 보여. 그러면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 이 식에서의 x들은 전부 다 x 마이너스 5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내 마음대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변형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자, 변형만 됐습니다. 그럼 이 식 전체 값을 좌지우지하는 건 얘랑 얘야. 얘는 상수야.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둘의 곱. 상수는 그대로. 정답은 7이야. 자, 그래서 최소값은 7인데 그때의 x값은 자, 얘가 7이 되는 건 언제? 등호 성립 조건 더한 두 놈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x-5의 제곱이 1일 때 x-5가 뿔마 1일 때 x는 5 뿔마 1일 때 그러면 x는 6 또는 4인데 6이겠죠?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얘도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술기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 어떻게 구조를, 식을 변형을 어떻게 할까? 그게 어려운 거야. 아, 산술기하 때리는 거야. 연산은 겁나 쉽지. 그냥 2루트, 드래곱 하면 되는 건데. 아,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바꿀 거냐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힌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0보다 크다에서 나옵니다. x-1이 0보다 크다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얘기한 건 뭐라고? x-1의 구조가 보이게끔 정리를 해줘야 돼, 현준아. 그러면 쟤는 분자가 x-1의 제곱 플러스 4 나누기 x-1이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쪼개니까 x-1 플러스 x-1분의 4거든? 됐죠? 그러니까 x가 전부 다 x-1로 가로 막혀 있어야 된다니까, 묶여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구조만 변경한 거야. 똑같은 거잖아. 저 식이 이 식이잖아. 그 다음 산술기하 때리시면 됩니다. 다음 x는 a에서 뭐야?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A 값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왜 그거 없냐? 자, 이거 풀어주지 않겠습니다. 코시. 자, 이거 두 사람인 걸로 알고 있거든. 코시 앤 슈바르츠. 두 명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실수 ABXY에 대해서야. 그러니까 조건이 좀 러프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0보다 크다 조건이었거든. 근데 조건이 좀 느슨해진 거지. ABXY로. 실수 ABXY야.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 아니잖아. 대신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자, 증명 과정은요. 그냥 빼시면 됩니다. 넘겨서 빼시면 돼요. 그럼 넘겨서 빼면은 이거 전개하고 넘겨서 전개해서 빼면 이렇게 돼. 전개해서 빼면. 자,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됐지? 그럼 얘가 0 되는 건 언제야? AY랑 BX랑 같을 때야. 자, 근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죠?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봐놓으세요. 3개짜리도. 자, 그래서 얘는 등호는 뭐야? 요거래. 이게 뭐랑 똑같아? A로 나눠. B로 나눠.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까지 외우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그 증명도 중요하지만 얘를 어떻게 써먹느냐?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때는 중요한 게 조건 찾는 거예요. 0보다 크다 조건 찾는 거에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0보다 크다 조건을 찾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문제를 변형해 나가야 되는 거야. 코시-슈바르츠는 구조가 더럽게 생겼거든? 그래서 구조를 맞춰주는 데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문제 봅시다. 실수 XY에 대해 실수 조건이죠? 코시 의심하시고요.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일 때 이것의 최대값은 더군다나 최대값이죠. 그럼 얘는 부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를 이거에 짜맞춘다라고 생각을 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죠?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 들어가야 되죠? 구조를 맞추라고. 뒤에 거 뭐예요? 제곱이죠? 그러니까 구조 이렇게 짜놓고선 보자. 얘의 최대값,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면 1x, 2y 딱 구조가 맞춰진 거예요. 끝났어요. 자, 얘가 문제에서 5라고 그랬고요. 이거 5, 그래서 25.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 그래서 x 플러스 2y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나오게 돼요. 이거 왜 여기 들어가 있냐? 산술기하로 푸는데? 뭐 산술기하인데? 이걸 코시로 풀라고? 야, 이거 산술기야. 봐. 양수 AB죠? 양수 조건이죠? 누가 양수예요? A랑 B. 그럼 얘도 0보다 크고 0보다 커요. 자, 아무튼 이 A 플러스 4B랑 얘 A분의 4 플러스 B분의 2를 갖다가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곱하니까 전개. 어떻게 되지? 8. 8이 16 더하기 A분의 16B B분의 4A 됐죠?
자, 얘는 크거나 같다 16 더하기 2배 루트의 2의 곱 64. 8이 16. 따라서 32. 자, 누가 32야? 얘의 최소값이 또로로로로로로 32야. 얘가 1이고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야. 그래서 K는 32 이상. 이거 코시로도 풀 수 있기는 해요. 자, 지금 대표 문제 몇 개 안 되지? 대표 문제 빨리 싹 다 풀어봐. 대표 문제만 싹 다 풀어봐.